젊을 때는 말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의 자리에서도, 술자리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늘 목소리가 큰 사람이 중심에 서 있었죠. 자기 이야기를 잘하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사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뭔가 될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도 애써 말을 보탰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더 설명했고 조용히 있는 자신이 괜히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눈에 띄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둘 보이지 않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늘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사람, 말수는 적었지만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던 사람, 자기 자랑 대신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은 어느새 주변에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아플 때 연락해주는 사람이 있고 조용히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속도로 착각합니다. 누가 먼저 앞서가는지, 누가 더 빨리 올라가는지. 하지만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아주 긴 여행입니다. 처음엔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도 끝에 가서 웃는 사람이 있고 처음엔 앞서가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에 혼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왜 조용한 사람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인생의 후반부에 더 단단해지는지, 왜 말이 적은 사람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지, 혹시 요즘 내가 너무 조용한 건 아닐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용히 살아온 당신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이야기. 지금부터 천천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인생 초반에는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먼저 말을 꺼내고 분위기를 주도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사람들입니다. 회의 자리에서도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보다 손을 번쩍 들고 자기 의견을 또렷하게 말하는 사람이 더 똑똑해 보입니다. 모임에서도 가만히 웃고 있는 사람보다 경험담을 길게 풀어놓는 사람이 더 능력 있어 보입니다. 회사에 막 들어갔을 때를 떠올려 보면 그렇습니다. 보고를 할 때도 목소리가 크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상사의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아직 실력은 비슷해도 말을 잘하는 사람은 이미 한 발 앞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변에서도 말합니다. 저 사람은 똑부러져. 사회생활 잘하게 생겼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따라 하려 합니다. 말을 아끼기보다는 더 보태고 확실하지 않아도 단정적으로 말하고 조용히 있는 시간보다 존재감을 드러내는 시간을 늘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설명하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젊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아직 자리가 굳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은 점점 많아지고 태도는 점점 바빠집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조용한 사람은 세상에 밀리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인생 초반에는 이런 사람들이 성과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회를 빨리 잡고 사람을 넓게 사귀고 여기저기 이름을 알립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잘 굴러가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주변에서는 부러워하고 스스로도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내 방식이 맞구나. 이렇게 해야 살아남는 거구나. 그래서 더 속도를 냅니다. 더 많이 말하고 더 강하게 주장하고 더 크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쉼없이 달리는 기차처럼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앞만 보고 달립니다. 하지만 그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지치고 있는지도,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아직은 젊고, 아직은 체력이 있고, 아직은 사람들이 웃으며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인생 초반의 세상은 그렇게 말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눈에 띄는 사람이 능력자처럼 보이고, 조용한 사람은 배경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착각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조용하면 손해보는 거구나. 하지만 이 방식에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시간이 지나야만 드러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필요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을 계속 상대해야 하고, 늘 에너지를 써야 하고, 언제나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야 합니다. 웃고 싶지 않은 날에도 웃어야 하고, 지쳤어도 괜찮다고 말해야 합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계속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즐겁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휴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면 잊힐 것 같고 조용해지면 뒤처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관계가 조금씩 바뀝니다. 예전에는 웃으며 들어주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연락의 횟수가 줄고 먼저 찾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본인은 아직 예전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대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뒤늦게 느끼게 됩니다. 말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았던 사람일수록 그 변화는 더 갑작스럽게 느껴집니다. 늘 북적이던 자리가 어느 날 조용해지고 휴대폰이 울리지 않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제야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사람들이 멀어졌지? 하지만 이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인 피로입니다. 듣는 사람의 피로, 맞춰주는 사람의 피로, 이해하는 사람의 피로가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집니다. 예전만큼 반응이 오지 않으니 더 크게 말하고, 더 강하게 주장하고, 더 자주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허전해집니다. 칭찬을 들어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 기분이 좋아졌다가 금세 불안이 돌아옵니다. 다시 누군가의 시선이 필요해지고 다시 무언가를 증명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조금씩 지쳐갑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바쁘고 말도 많지만 속은 점점 말라갑니다. 웃음이 줄고 짜증이 늘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스스로도 느끼게 됩니다. 예전만큼 즐겁지 않다는 걸, 예전만큼 사람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인생의 중간쯤에 서서 문득 뒤를 돌아보면 앞만 보고 달리느라 놓쳐버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것과 오래 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그렇다면 끝까지 남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늘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조용한 사람들의 방식에 대해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용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눈에 띄지 않습니다. 회의 자리에서도 모임에서도 늘 한 발 뒤에 서 있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잠시 생각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굳이 자기 의견을 밀어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자주 오해를 받습니다. 소극적인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존재감이 약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도는 느린 게 아니라 다를 뿐입니다.
조용한 사람들은 먼저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관찰합니다. 사람의 말투, 표정, 분위기, 관계의 온도까지 조용히 살핍니다. 말보다 먼저 상황을 읽고 감정보다 먼저 흐름을 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싸움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모든 의견에 반응하지 않고 모든 자리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기기 위한 말보다 오래 남는 관계를 택합니다. 조용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감정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를 낼 수 없는 게 아니라 아껴둡니다. 서운함이 없는 게 아니라 삼킵니다. 표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선택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감정은 한번 쏟아버리면 다시 담기 어렵다는 것을, 관계는 깨진 뒤에 고치기 훨씬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쉽게 폭발하지 않고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한 발 물러서고 억울해 보여도 상황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참기만 해? 답답하지도 않아? 하지만 조용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계산합니다. 지금 이 말이 정말 필요한지, 지금 이 감정을 꺼내는 것이 나와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 판단이 끝난 뒤에야 입을 엽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적습니다. 하지만 한번 나오면 가볍지 않습니다. 오래 생각한 말이기 때문에 감정이 아니라 판단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들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앞서가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그런 비교의 싸움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속도를 지키는 데 힘을 씁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뒤처져 보여도 괜찮고, 조금 덜 알려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인생을 무대가 아니라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를 받는 장소가 아니라 오래 걸어야 하는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닳지 않고, 말에 닳지 않고, 관계에 닳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쪽은 단단합니다. 사람들이 떠들 때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사라질 때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조용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마음을 지키는 법을 압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중심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힘들 때 찾는 사람, 어려운 이야기를 맡길 수 있는 사람, 오래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그 자리에 늘 조용한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관계 속에서 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았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곁에 남아주는 사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젊을 때는 명함 속 이름이 많을수록, 연락처에 저장된 번호가 많을수록 사람이 많은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숫자는 의미를 잃습니다. 남는 것은 몇 개의 이름뿐입니다. 아플 때 떠오르는 이름,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전하고 싶은 이름, 아무 말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이름. 이 지점에서 시끄럽게 살아온 사람과 조용히 살아온 사람의 차이가 선명해집니다. 말이 많았던 사람들은 관계를 넓히는데 익숙합니다. 새로운 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쌓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 또 다른 자리로 이동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남기보다는 장면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웃었지만 함께 침묵한 기억은 없습니다. 함께 떠들었지만 함께 버틴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관계가 얇아집니다. 끈끈함보다는 가벼운 안부만 남고 깊은 이야기보다는 날씨 이야기만 오갑니다. 반대로 조용한 사람들은 관계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남길 관계를 만듭니다. 처음엔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말이 적고 속을 쉽게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번 가까워지면 쉽게 멀어지지 않습니다. 조용한 사람과의 관계에는 소음이 없습니다. 서로를 설득하려 들지 않고 서로를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힘든 날이 있어도 설명을 강요하지 않고 침묵이 흘러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오래갑니다. 큰 기쁨보다 작은 안정이 쌓이고 화려한 추억보다 조용한 시간이 쌓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웃을 사람보다 울어도 되는 사람을 원하게 됩니다. 자랑을 들어주는 사람보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줄 사람을 원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조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많았던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은 많은데 막상 이야기할 사람은 없어. 조용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몇 명이면 충분해.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가 됩니다.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깊이를 만드는 것은 재미있는 말솜씨가 아니라 함께 버텨준 시간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를 드러낸 사람보다 자기를 받아준 사람을 기억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쌓을 이야기보다 이미 지나온 시간이 더 많아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부터 삶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바빠서 외롭지 않던 시절이 지나고 조용해서 외로운 시간들이 늘어납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여러 번 흔들립니다.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통장 잔고가 줄어들 때, 집안이 조용해질 때, 이때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가 드러납니다. 시끄럽게 살아온 사람들은 이 순간이 특히 버겁습니다. 늘 사람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말로 자신을 증명해 왔기 때문에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신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식에게 서운함을 쏟아내고 세상에 대한 불만을 반복하고 과거의 성취를 자꾸 꺼내놓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자식도 주변 사람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말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마저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반대로 조용히 살아온 사람들은 다릅니다. 외로움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프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근육이 이미 길러져 있습니다. 말로 채우지 않아도 되는 하루,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저녁,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에게도 매달리지 않았는데 누군가 먼저 안부를 묻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붙잡지 않았는데 누군가는 여전히 곁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젊을 때부터 사람을 소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지 않았고, 기분 좋을 때만 웃어주지 않았고, 불편해지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써버리지 않고 조금씩 아껴두었기 때문에 인생 후반에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성적표가 아닙니다.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나 유명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았는지보다 누가 남아있는지가 전부입니다. 병실 앞 의자에 누가 앉아있는지, 전화기 속에 어떤 이름이 뜨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조용히 살아온 사람들은 그 자리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말로 쌓은 인생은 흔들리지만 태도로 쌓은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용한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말솜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화려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 드러납니다. 그 힘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첫 번째는 기다릴 줄 아는 능력입니다. 조용한 사람들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당장 인정받지 못해도 지금 빛나지 않아도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성과가 늦어도 괜찮고 평가가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서두른 결과는 빨리 사라지고 천천히 쌓은 것은 오래 남는다는 걸. 두 번째는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힘입니다. 누군가 옆에 없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가 줄어든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조용한 저녁, 비어있는 휴대폰, 약속 없는 하루에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외로움이 자신을 삼키게 두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누가 더 잘 됐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는지 그 싸움에서 일찍 내려옵니다. 비교는 끝이 없고 끝이 없는 싸움은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기보다 자기 하루를 지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네 번째는 말보다 행동으로 남는 태도입니다. 조용한 사람들은 약속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킵니다, 도와주겠다고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나타납니다. 사과를 길게 늘어놓기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존재는 말이 아니라 기억으로 남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정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화를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를 다스릴 줄 압니다. 서운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서운함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그 감정이 정말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박수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쌓이면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돈이 줄어도, 관계가 바뀌어도, 몸이 약해져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 조용한 사람들은 그렇게 늙어갑니다. 크게 성공하지 않았어도, 대단한 이야기가 없어도 자기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얼굴로.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인생 후반에 무엇을 남기는 것이 진짜 중요한지 조용한 사람들의 결론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느 나이가 되면 더 이상 더 얻으려고 애쓰지 않게 됩니다. 대신 무엇을 남길지 생각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얼마나 가질 수 있을까? 얼마나 알려질 수 있을까? 하지만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질문은 바뀝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내가 떠난 자리에 무엇이 남을까? 시끄럽게 살았던 사람은 종종 이렇게 남습니다. 기억나는 장면은 많은데 기억나는 마음은 없습니다. 웃긴 이야기, 대단한 이야기, 자랑스러운 순간들은 떠오르지만 그 사람이 곁에 있었을 때 느꼈던 편안함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용히 살았던 사람은 다릅니다. 특별한 사건이 떠오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얼굴을 생각하면 마음이 먼저 편해집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괜찮았다는 느낌은 오래 남습니다. 사람은 결국 말보다 감정으로 기억됩니다. 그 사람이 남긴 말의 양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들었던 분위기, 그 사람이 주었던 안정감, 그 사람이 보여주었던 태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에는 존재감보다 신뢰가 중요해지고 박수보다 안부가 중요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아느냐보다 누가 나를 걱정해 주느냐가 더 큰 의미가 됩니다. 조용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조금 더 일찍 알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앞서려고 애쓰기보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썼고 이기려고 하기보다 상처 주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화려하지는 않지만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만듭니다. 인생 후반의 성공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마음 편히 앉을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랑할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찾아올 사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조용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결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착각하며 살아옵니다. 조용하면 밀리는 거라고, 드러내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라고, 말하지 않으면 없는 사람처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애써 목소리를 높이고, 괜히 더 설명하고, 굳이 증명하려 애쓰며 살아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조금씩 알게 됩니다. 소리 내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앞에 나서지 않아도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으며,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존중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조용한 사람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뒤처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빠르게 가지 않고, 크게 흔들리지 않고, 많이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흔들릴 때도, 사람이 떠날 때도, 몸이 약해질 때도 자기 자신까지 잃지는 않습니다. 남들보다 적게 말했을지 몰라도, 남들보다 적게 가졌을지 몰라도, 남들보다 늦게 인정받았을지 몰라도 그들은 끝에 가서 혼자가 아닙니다. 찾아올 사람이 있고, 앉을 자리가 있고, 기댈 수 있는 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조용히 살아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혹시 지금 자신이 너무 조용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괜히 손해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조금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당신은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니라 멀리 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말없이 하루를 견뎌낸 당신, 눈에 띄지 않게 사람을 배려해온 당신, 괜히 소리 내지 않고 마음을 지켜온 당신에게 이 말을 조용히 건네고 싶습니다. 당신의 방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마지막에 웃습니다.